반갑습니다. 심사위원회 간사를 맡은 부산남도청 건축과 공공건축팀장 문숙희입니다. 소지하신 휴대전화는 연료나 진동 모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산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6조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앞서 기술검토 보고회 시 임기택 위원님이 심사위원장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1차 심사 진행 순서에 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 소개 및 성원 보고 후 운영위원회로부터 설계 공모 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2차 심사에 올릴 5개 이내의 작품을 선정하고 1차 심사는 폐회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참석하신 심사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영대학교 건축학과 임기택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성대학교 건축학과 하호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디자인그룹 윤건축사사무소 장윤선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심즈 건축사사무소 심은정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건축사사무소 GM 최준석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단비 건축사사무소 강영자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건축사사무소 다룸 김민수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일가람 건축사사무소 진용석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현 건축사사무소 이수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회피, 기피 사항에 대한 확인이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 제9항에 따라 이번 설계공모 참가자 중 심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제척 회피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척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심사위원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회피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사위원님들의 회피 신청이 없으므로 본 공모의 심사위원 제척 사항은 해당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 심사위원회에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공모 심사위원 총 5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심사위원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간사의 보고와 같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부산 남구 가족센터 건립 설계공모 제1차 심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논의한 결과 실격이 없는 것으로 일단은 확인됐으므로 앞선 운영위원회 기술검토 보고 및 회의를 통해 본 심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공모안 중 실격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여 제출한 공모안 모두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설계공모의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본 설계공모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영자라고 합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3가지 정도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쪽수에 대한 쪽수 위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05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피난계단에 대한 5층 이상의 건물로 설계하신 건에 대해서 피난계단에 대해서 미진수가 45번과 98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명 자료를 받은 면적을 체크한 결과 49번과 74번 해당 항목이
저희가 그 연면적 초과하는 부분으로 해당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는 그걸 고려하셔서 예, 심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네. 운영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님들께서는 각 공무원에 대해서 자유롭게 심사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심사에 앞서서 저희끼리 이제 위원들께서 이제 그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우리가 18개의 안이 지금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적은 공모의 경우에는 요즘 더 많은 응모작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열심히 또 응모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제출해 주신 우리 건축사님과 업체 대표님들의 예의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심사 주안점에 대해서 이렇게 각 돌아가면서 좀 의견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 리뷰를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품 리뷰 부분에 있어서는 5명의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계시지만 참가작이 굉장히 응모작이 많고 시간도 또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1분 내지 2분 정도의 리뷰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뭐 논란이 있거나 혹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한 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의 경우에는 뭐 자유롭게 또 한두 분이 더 언급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한 분께서는 보통 한 2분 정도 내외로 작품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심사의 주안점, 이 프로젝트에서 본인은 어떠한 것을 주안점으로 평가에 임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뭐 이렇게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윤선 위원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본인이 어떠한 주안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게 됐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대지가 대지 고저차로 인하고 좀 밀집된 건물이 주변에 있어서 이 고저차를 얼마나 잘 이용하는가에 관해서, 그다음에 지침에 제시된 그 면적들을 잘 준수하며 개방적인 공간과 또한 조금 독립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그 동선을 얼마나 좀 잘 나누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최준석 위원님. 네. 저는 우선 이 협소한 대지에 이렇게 많은 작품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일단 가족센터에 대한 그 설계자들의 이해도를 최우선으로 볼 생각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지에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느냐. 세 번째로 코어나 협소한 땅이기 때문에 코어나 평면의 어떤 적정성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심은정 위원님. 네, 저는 앞서 말한 듯이 대지 레벨 차에 따른 배치와 진입계, 그리고 주변 환경이 지금 주변에 45층 고층 아파트가 있고 25층 뭐 6층짜리 아파트를 존재하고 또 대지 서측과 남측으로는 저층 공유도의 주거 단지들이 있는데, 이런 주변 환경들에 대한 배치와 이 환경이 대비한 주민들의 접근을 어떻게 열어줬는지, 거기에 대한 중심 내 외부 공간의 유의적인 연계를 좀 볼 거고요. 가족센터이니만큼 내부 스페이스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독립적이고 개방적인 부분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호진 교수님. 네. 예, 앞선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좀 이제 대지 형상이나 좀 주위에 이제 도로 레벨이라든지 특히 이제 뒤쪽에 좀 공동주택, 주택가의 이제 옹벽 부분 등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규모는 좀 작지만은 좀 대지 형상이나 좀 지침 내용 이런 것도 좀 상세하게 좀 지침이 좀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좀 면적이라든지 뭐 배치라든지 조닝 이런 게 좀 맞추기가 좀 결코 좀 쉽지 않은 좀 어려운 좀 환경에서도 좀 많은 작품이 좀 제출돼가지고 좀 대단하다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희 가족센터라는 게 좀 기본형이 아닌 좀 확장형 가족센터이기 때문에
좀 내용에 보면 좀 상담실, 교육실 뭐 다양한 좀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 반면에 그게 이제 다목적 소통 교류 공간이라는 좀 추가 좀 확장형으로 좀 구성되기 때문에 이 다목적 소통 교류 공간이 과연 어떠한 기능이고 좀 어떻게 배치되고 좀 어떻게 활용이 될 건가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좀 심사에 임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위원분들 말씀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다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덧붙여가지고 이 사이트가 사실은 그 기부 체납 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콘텍스트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굉장히 고층 아파트가 서 있고 아주 예전에 어떤 그런 저층의 밀도의 이제 그 콘텍스트가 완전히 상반되는 어떤 콘텍스트가 있는 울산의 이제 지금 현재 우리의 이제 자화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여집니다. 이 가운데 이 격차가 큰 콘텍스트를 어떻게 이제 연결하면서 또 그거에 맞는 공공 작품을 실현할 것인가, 또 우암도서관과 연계해서 어떠한 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저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하층, 1층에 해당되는 레벨에서 각각 이제 그 외부 도로와의 전면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그 프로그램이 그 인터페이스에서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에 어떤 연계가 있게 만드는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풀었는지가 결국은 승부의 관점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잘 보이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상부 한 2계층 정도 위로 올라가부터는 바다가 잘 보이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또 했는지, 또 한편은 작은 규모이면서도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내외부, 그러니까 내부에 신경을 쓰면은 외부 공간이 조금 부족해질 수 있고, 외부 공간을 많이 신경 쓰면은 또 내부 공간이 단조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그 양면적인 요소들이 있는 사이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어떻게 풀었는지 이런 것들도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안점으로 봤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고저차 레벨에서 어떻게 프로그램과 연계하면서 내부 공간을 잘 엮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각자 주안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음 순서로 18개 작품의 리뷰를 참가번호 5번부터 해가지고 순서대로 쭉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만약에 한 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다음번에 위원분들이 말씀해 주시면은 뭐 하고 더 자유롭게 이렇게 토론이 진행될 건데요. 그다음 여러 심사를 가봐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토론을 하게 되면은 샤이 하셔가지고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시간만 이렇게 흐르고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게 지금 장윤선 위원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분 내지 두 분 이렇게 2분 정도 해가지고 코멘트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번을 시작할 건데요. 우리 장윤선 위원님부터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코멘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주시죠. 5번안은 우리가 대지 고저차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한 부분이 조금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 외부 공간의 확장성이 다목적 가족 소통 공간으로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운 작품입니다. 말씀하시고. 네. 두 분씩 하시죠. 이 정도라면 두 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평면 잠깐 봐주시면, 이게 협소한 땅이기 때문에 코어는 상당히 컴팩트하게 계획이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차장을 이 이점에 도로 측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불토량이 좀 과도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컴팩트함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상부에서 평면이
너무 단조롭고 공용 공간이 공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컴팩트한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나.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안입니다. 네. 참고적으로 5번 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쪽수 위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연면적이 좀 초과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실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등수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하지만 수순위로 좀 밀릴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이제 위원분들께서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분들이 있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적을 해둡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5번? 네. 그 다음 10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 위원님? 네. 이게 몇 페이지? 4페이지? 여기 위쪽에 보시면, 네. 우암도서관이랑 아마 결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하부 쪽에 보시면 우암도서관이랑 지금 들어설 다 가족센터가 같은 재료를 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게 좀 잘 드러나는 것 같고요. 대지 배치도를 보시면 조감도 보셔도 되고 투시도 6페이지 조감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남측에 있는 골목길과 접한 남측을 많이 열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앞쪽에 올린 마당과 그 다음에 그 골목길이 한 2m 정도 레벨이 있는 것 같던데 여기를 올린 스텝이라는 계단을 통해서 경사로를 확보하고 다시 골목길의 경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이 계단의 경사는 다시 내부로 2층, 3층의 내부 스텝으로 다시 또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안과 바퀴 같이 연계되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평면도에 보시면 대지의 코어가 좀 뒤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코어가 서측에 8m 도로변 서측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구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이 계획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우리 정면성을 가지는 8m 도로 지금 9m라고 되어 있는데 9m 도로변에 코어가 있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열린 진입 구조를 받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저도 이 안에 있어서는 8m 도로하고 그 다음에 한 15m 도로입니까? 그쪽에 이제 각각 이제 레벨에 맞춰가지고 좀 이제 주출입구를 좀 자연스럽게 좀 잘 푼 그런 안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좀 이제 단지 이제 내부 쪽에 보시면은 몇 페이지지? 그 밑에 페이지 좀 내려주시면 예. 이게 좀 내부에서 상담실이 있는데 좀 상담실은 어느 정도 좀 독립적이고 좀 그런 좀 프라이버시라든지 좀 안정성이라든지 좀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는 좀 고려가 되어야 되는 실인데 여기 보면 좀 넓게 좀 개방적인 공간에다가 좀 이게 스텝 계단이 있어가지고 좀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좀 진입이 될 수 있어가지고 좀 여기에 대한 좀 독립성이 좀 확보가 되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면은 전체적으로 좀 단아하고 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밑에 쪽하고 같이 좀 연계를 되어가지고 좀 디자인면이나 이런 것도 좀 이제 뛰어난 면은 있지만은 제가 이제 다 찾아봤는데 여기서 본 이게 인면이 좀 보이지 않아가지고 과연 요 15m 도로 이쪽에서 저 인면이나 좀 부시도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 좀 거기에 대한 좀 궁금증은 좀 있는 그런 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두 분씩 이제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예를 들면 혹시라도 반대 의견이라든가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분들은 혹시 있으시다면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짧게. 네.
10번은 뭐 이 정도로 하면 될까요? 네. 그 다음에는 12번. 12번 작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이게 지형차나 외부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나름 괜찮고, 또 재료 쓴 거라든가 혹은 주위와의 연계나 혹은 컨텍스트의 조화에 있어서도 괜찮은 그런 인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평면도를 좀 보시면은, 예, 지금 1층하고 지하 1층, 예, 지하 1층도 잠깐만 보실까요? 지하 1층에서 보면은 윗부분이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공용 공간과 해가지고 이쪽 부분이 이제 안쪽으로 이제 공간들이 있는 부분하고, 이 부분이 딱 타안에 비해서 이제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외부와 연계가 살짝은 좀 원활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고, 1층 중요한 건 1층인데 1층에 그 주차를 갖다가 이제 포화 있고요. 주차 안쪽으로 해가지고 시원하게 이제 필로티 공간으로 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외부 공간에 해당되는 계단을 두셨는데, 이 부분의 호불호가 굉장히 분명하게 나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하안들 같은 경우에는 지하와 1층을 굉장히 중시해서 그 두 부분에서 접근하면서 이제 최대한 많은 공공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배치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길을 안 맞고 또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1층 부분이 이제 주차장으로 모든 것이 할애됐다는 부분이 공공적인 측면에서는 또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좀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게 있는 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안을 보면은 이렇게 주차와 동선과의 분리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한 그 레벨 차이를 이용한 게 보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위원님 말씀했던 그 부분도 있고, 특히 진짜 호불호가 좀 나뉠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방적인 공간과 독립적인 공간,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조금 이렇게 나뉘어져야 될 그 상담실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이렇게 층으로 좀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 한꺼번에 모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홀 부분도 뭐 2층에 카페형 다목적 공간을 두어서 그쪽만 좀 개별적인 이렇게 동선을 만들었다는 것은 참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참가번호 12번 코멘트 끝났고요. 참가번호 16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1층 평면도 쪽으로 가주시면, 네. 컴팩트한 대지의 어떤 공용 공간이라든지 안에 내부 공간도 그렇고, 쪽에 지하 안반을 최대한 좀 적게 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였던 그런 안이고요. 컴팩트한 코어임에도 불구하고 2, 3층 평면 보시면 2, 3층 평면 쪽 코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소통 공간들을 코어 근처에 배치해서 이 공용 공간을 통해서 이제 양쪽으로 들어가게 돼서 교육실이나 이런 것들 피크 타임에도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훌륭한 평면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지하 1층으로 진입하는 공간에서 보면 그 진입 레벨이, 지하 1층 평면의 진입 레벨이, 지하 1층 평면도 봐주실래요? 진입하는 부분에서 이 마당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어떻게 접근해서 이 위쪽 레벨과 접근되는 그 공간에 대한 디자인이 조금 아쉽고요. 이렇게 담벼락처럼 이렇게 꾹 끊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구출입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용도가 공유법
및 뭐 다목적 활동실이라고 되어 있어서 실을 거쳐서 이렇게 공용 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항상 열려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는 아닙니다. 다른 이 평면 그대로 보면 돼요. 다른 안들이 대부분 북측이나 동측의 코어였다고 하면 이쪽은 서측의 8m 도로변으로 이제 코어가 관통되면서 평면 구성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지금 지하 1층에서 보행자 출입이 있고 1층에서 북측 45층 아파트가 있는 북측에 5개 주차장이 5대가 있는데 거기서 보행자 출입만 있거든요. 그래서 1층 보행자 출입이 아까 실을 통해서 홀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하 1층이 그렇게 되고 1층이 장애인 주차를 하고 난 뒤에 출입이 되는 거여서 1층에서 45m 변 도로 그러니까 14m 도로변에 대한 출입이 한 번 더 고민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네. 레벨차를 이용해 그 남측 모서리를 열어주고 오픈 공간을 만든 건 되게 좋았는데 지하 1층에 공유 부엌 다목적 활동실을 바로 이제 진입하게 함으로써 그 9페이지가 투시도인데 투시도 3번입니다. 네. 위. 예, 위에 있어요. 네, 예. 여기 예. 투시도 3번. 네. 여기, 예, 됐습니다. 여기 투시도 3번 보시면 이제 기존 골목을 확장해서 오픈을 만들어 줬는데 공유 부엌이 바로 이제 골목이랑 부딪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개방되지 않았나, 외부로부터 개방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던 공간입니다. 다른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참가번호 22번. 네. 설명서가 나오면은 네. 1층 평면도 좀 보여주시면 예, 이 안 같은 경우에는 좀 코어가 좀 북측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업무시설이나 좀 사무소 건축물 같이 좀 변신 코어를 좀 이제 택한 건물이라 가지고 코어 자체는 굉장히 좀 심플하고 그 다음에 좀 활용성이라든지 뭐 기능성이 좀 뛰어난 안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체적인 이제 건물을 보면은 이제 남향의 그런 채광을 좀 많이 의식해서 이렇게 좀 기능적으로 이제 딱 잘 푼 안으로 좀 보입니다만은 좀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저희들 뭐 채광은 좀 방향이 괜찮지만은 좀 조망이나 그런 거는 좀 도로 측이라든지 그런 쪽도 좀 좋지 않나 좀 싶거든요. 그래서 좀 그쪽도 살짝 좀 고려를 해서 좀 실을 좀 이제 좀 배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어 같은 경우에도 좀 너무 좀 기능적으로 이렇게 보시다 보니까는 좀 화장실이라든지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계단들이 전부 다 이제 소통 공간과 좀 면해 있어가지고 좀 이제 뭐 동선 쪽으로는 좀 괜찮겠지만은 좀 이게 소통 공간이 좀 환경에 있어서는 좀 어떨까 좀 그런 약간의 조금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안 지금 나와 있는 평면도 보면은 평면에서 보시면 외부 공간에서부터 내부 공간에 이르는 이런 어떤 시퀀스나 연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훌륭하게 풀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실 같은 것들을 딱 막는 자세라기보다는 열리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조그만 그 규모입니다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로 이제 확장성 내지는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보이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제스처를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면적인 표현들도 굉장히 그
트렌디하게 잘 표현을 밑에 한번 보실까요? 그 방면 표현한 거 그거 말고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은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지금 현재 쓴 인면의 이러한 동글동글한 이런 부분들이 감각적인 부분들은 있는데 마치 이게 이제 도심 내 어떤 콘텍스트에서 있는 그 근생 건물 같은 느낌의 이제 감각적인 근생 건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동네 이 콘텍스트하고는 어울릴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저층부하고 상층부에 이게 조금 조화가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은 아닌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느낌으로 다가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내부에 이제 집중하고 통합적으로 여는 그런 모습들은 좋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부도 그렇고 외부의 테라스가 타 안에 비해서 이렇게 적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제 물론 이제 외부에서 창이 있어서 바다를 바라보는 부분들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바다를 적극적으로 테라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내부에 조금 더 집중된 그런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살짝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겠다 타안에 비해서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2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참가번호 25번 작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평면도 이하는 북쪽에 흑화를 두고 주차와 입구가 이렇게 주차해서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안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공용 공간을 할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한 걸 전면에 좀 배치한 안이고요.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이 계단의 전면이 사실 이 전면들이 홀 쪽의 역할이 돼야 되는데 라운지 쪽의 역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소통이 되는지 약간의 소통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레벨과 이 레벨 두 레벨을 조금 이 앞에 있는 도로하고 조금 연계돼서 같이 조금 해석을 하였으면 좀 더 좋은 안이 되었을까 싶은데 계단으로 연결한 점이 조금 더 아쉽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상당히 재밌게 흥미롭게 본 안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에서는 어떤 이 스탠드를 통해서 출입을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고 뒤쪽에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출입구를 만들어서 소통이나 동선면에서 충분히 잘 푸는 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메스가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가운데 이렇게 유리 메스를 끼워 넣는 형태로 메스를 풀었는데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2층, 3층 평면을 보시면 이렇게 교육실들을 두 개씩 묶어 낸 거는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피크 타임이나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한 번에 동시에 몰릴 수 있는 시선들을 이렇게 분산한 건 좋은 그 관점으로 보이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나에 대한 의문은 살짝 있는 게 왜냐면 이렇게가 공용 공간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공용 공간으로 보이는데 이 공용 공간이 이렇게 열려 있는 어떤 이 가운데 부분에서 두 개의 시설을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무 감싸고 돌고 있어서 이쪽 따로라는 어떤 공용 공간의 역할이 약간 복도가 돼버리지 않나 이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선택지에 대한 아쉬움이 약간 드는 그런 안입니다. 나머지는 상당히 메스에 대한 이해도나 그 가족 센터에 대한 이해도는 상당히 높은 안이라고. 이거 저는 하면서 끼끼 엄마가 디자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엄마의 마음이 좀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2층에 어린이 놀이 공간을 3층에 부모 휴게 라운지에 올라가면은 아이들이 올라와서 그물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어머니는 소통 의무를 통해서 아이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막 자유롭게 볼 수 있고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그냥 아이들이 동네에서 그러니까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느낌이 들어서 평면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좀 이형적인 공간인데도 되게 직관적이고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공간이 연결될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평면은 굉장히 매끄러운 아주 잘 푸른 안인데
또 한편으로는 인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네. 느낌이 드셨던 것처럼 약간 좀 어린이집 같은 네,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호불호가 또 있을 수도 있는 또 내향형이어서 외부 발코니나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한 타안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평면은 굉장히 매끄럽게 아주 훌륭하게 잘 푼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 의견 내신 거죠? 네. 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참가번호 26번 작품 26번 평면도 보면 1층 평면도 네, 지상 1층이요. 계속 코아가 다른 형태를 보는 것 같은데 코아가 이렇게 약간 북동 쪽이긴 한데 코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약간 실들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형태로 배치가 된 것 같고요. 코아가 안쪽에 있다 보니까 8m 도로의 보행자 출입이 약간 깊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코아가 있어서 이 중앙에 배치, 엘리베이터 홀이랑 계단실이 좀 중앙에 저쪽 우측편에 있으면서 실을 재밌게 배치할 수 있는 대신에 약간 동선에 혼선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인면이 조금 다소 무겁고 좀 딱딱하다는 느낌도 좀 들었었어요. 네, 저도, 여기 페이지 보시면은, 그 위에 층, 뭐, 3, 4층이나 거기에 평면은 굉장히 좀 잘 풀린 듯한 느낌이 주는데, 좀 아쉬운 게 좀 1, 2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저기, 지하층 위에 보시면은, 일단, 여기 보시면 스포츠인가? 헬스, 뭐, 그런 생활 체육형인데, 이게 접근이 보면은 이제 계단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아니면 위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야 되고 해가지고 좀 접근성에 있어서 과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1층 평면도 보면은 예, 여기도 요 가족 소통 공동 육아 나올 텐데 이쪽도 계단이 있어가지고 이게 바로 접근이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모차나 유아차를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램프를 슬로프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 입구에서 여기 이제 보관을 하고 이렇게 돌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요 동선이 좀 너무 조금 복잡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좀 내부에서도 좀 조리실, 수유실, 사무실이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좀 조절만 하면 요 공간이 좀 개방적으로 좀 넓은 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들어와서 좀 복도를 타고 들어와야 된다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면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심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위에 좀 올려주시면은 전체적으로는 좀 인면이 좀 더 위에 구시도 쪽으로 예. 네, 좀 이제 좀 감각이 좀 있어 보이시는 분이신데, 좀 약간 이런 요소들을 조금만 더 심플하게 하셨으면은 좀 지금 인면 요소가 좀 다양한 인면 요소가 좀 들어있어가지고, 그걸 조금만 조절하면은 뭐 창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개방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쪽만 조금 조절을 하시면은 좀 굉장히 좀 심플하면서도 좀 개방적이고 뭐 그런 주위 환경과도 좀 어울리는 그런 이면이 좀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했고요. 우리 26번 코멘트 끝났고 33번 작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 의원님. 33번요. 네. 33번 평면도 한번 네. 네, 밑으로 이게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코어를 이쪽 이제 원격적으로 조금 배치한 부분이 있고요. 그 1층 연결된 부분은 이제 그다음에 아닙니다. 그냥 여기 이 도로의 레벨들을 이 뒤에 있는 레벨들을 그대로 그냥 경사를 계단형으로 그다음에 입구를 계단형으로 이렇게 이제 활을 좀 배치한 경우가 있고 뒤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 지역 레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조금 좋았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오픈적인 공간과 지상으로 올라가면은 그 층별 조닝에 대한 어떤 기본적으로 이렇게 역할들은 충분하게 잘 배분이 된 것 같고요. 평면적으로는. 근데 이제 외부 공간과의 연계성을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았을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부분은 조금 이제 이 레벨을 고려하지 않아서 거의 옹벽으로 조금 막은 계획안을 조금 보여주셨던 계획안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평면 구성을 보면 코어나 이런 계획들은 컴팩트하게 잘 구성이 되고 적절한 그 상부에 보면 적절한 홀 사이즈로 인해서 위에 상부에서 쓸 수 있는 어떤 면적들은 잘 배분이 되었다라는 정리가 잘 된 평면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코어가 이렇게 남쪽으로 다 점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2, 3층 좀 보여주실래요? 이 실에서 나오면 이제 홀 나왔는데 남향은 실들이 다 가리고 있고 이제 홀도 거의 다 갇혀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홀이 만들어져서 기능적으로는 잘 풀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적인 면에서나 그리고 이제 이 실들이 가지고 있는 뷰나 전망 이런 것들은 좀 고려 대상에서 조금 멀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하를 가서 보시면 지하층이 엄청나게 이게 대지 경계가 없어서 그런데 엄청 이렇게 많이 판 안 중에 하나이고 가운데 홀 부분에 공동6관 나눔터를 넣었는데 이거는 아예 이제 그 환기도 안 되는 어떤 채광도 없는 어떤 너무 열악한 환경에 집어 넣다 보니 가족센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 구성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어떤 그런 평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김수근 선생의 안 좋은 의미에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그 특히 1층과 지하 레벨의 그 시도 이런 부분들은 또 좋게 보였는데 외부 공간이 이제 좀 약간 아쉬운 건 위호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장애인들은 또 접근할 수 없는 계단으로 연결돼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평면 구성이라는 것은 컴팩트한 것 같고. 네. 여기까지 평가를 하도록 하고요. 참가번호 45번. 작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층 규모인 게 2개잖아요. 여기도 이게 45번이 5층짜리인데 16층, 16m의 고도 제한을 하다 보니까 각 층의 층고가 3.2m로 되게 낮아진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장 답사하는 날 저희가 조금 늦게까지 현장에 좀 있었는데 이 14m 큰 도로변으로 전용 노을이 대단히 좋더라고요. 이 계획안이 이 테라스나 이쪽 창을 활용해서 그쪽 뷰를 서측의 뷰를 충분히 관망할 수 있도록 좀 만든 것 같아서 북방 조망이 충분히 남쪽으로도 되지만은 서측으로도 그 조망을 충분히 내어준 것 같아서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남측에 있는 골목길과 8m 도로변에 주민들을 향한 외부 공간들은 충분히 내어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뭐 디자인 면에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 좀 단아하고 그리고 이제 뭐 주위 환경과의 뭐 조화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하고 좀 개방적이고 뭐 크게 이제 코스트적인 면에서도 그래 무리가 없이 좀 잘 되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대신에 이제 공동 육아 나눔터와 로비와의 관계 방풍실에서
좀 이제 들어왔을 때 약간 좀 계단실하고 그런 관계에서 약간 좀 정리가 조금 좀 안 된 듯한 그런 이제 평면 형태가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좀 약간 좀 대각선 그런 이제 선을 쓰다 보니까는 좀 계단실하고 여기 이제 화장실하고 좀 이제 그런 관계에 있어서 약간 조금 이제 무리가 조금 보이는 그런 안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혹시 의견 없으시면, 예, 45번 안은 한 가지 좀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 5층으로 이제 계획했는데 피난 계단,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제 피난 계단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이제 미준수된 경미한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위원분들께서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47번 안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로 무난하게 외부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 컴팩트하게 잘 썼다고 보여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인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외부 전면에 있어서 그런 공간들이 있지만 그게 어떠한 뭐 본인들의 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데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평면도 위에 보시면 상부 측에 이제 중정을 둬서 이제 그 바다가 바라보이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면서도 또 한편 그걸 둠으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복도 실들을 제외하고 실들이 배치되는 그런 모양새에서 면적들이 많이 이제 되기 때문에 실들이 조금 협소해지는 그런 호불호의 이제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 인면적인 요소는 한의 이제 그 현대적인 동시대적인 트렌드보다는 좀 약간 레트로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비슷한 의견이고요. 이게 평면에 중정을 두어서 이제 다른 실들을 복도 형태로 조금 지나가게 되는 경향이 조금 나타났고, 그 인면적인 요소가 조금 이제 가족 센터라는 그 이미지가 조금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참가 번호 49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감도 잠깐. 상대적으로 힘있고 이렇게 분절과 그런 유리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외부와 소통하려는 그런 의지가 많이 보이는 그런 구시도가 보이고요. 평면으로 잠깐 가주시면 지하층 평면을 지하층이 이제 좀 공격적으로 많이 접근을 해서 지하를 설치한 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진입 마당 부분을 넓게 열어주려고 한 시도는 좋아 보이는데 이쪽도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뭔가 하고 봤더니 상부에서는 이렇게 썬큰처럼 따서 지하 부분은 불편함이 너무 많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그런 안이었고 상부 평면은 컴팩트하면서 집중적으로 그 안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듯한 그러니까 그 주요 실들을 각 배분을 잘 해서 모아놓은 듯한 그렇게 보이는 그런 컴팩트한 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일단 대지 남측으로는 충분히 공간을 열어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던 시도는 잘 보이고요. 뭐 유리나 개방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조망축을 충분히 확보하고 외부에서도 개방감을 느끼게 한 것은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다만 지하 1층 평면도 보시면 지하층 레벨이
외부 5개 공간을 만들어 놓은 지하층 레벨이 지금 지하 1층에 휴식터가 높이 14m이고 그 바깥쪽으로 옹벽이 20m 정도 높이가 되는 걸로 알거든요. 외부 골목길과의 옹벽도 상당히 높고 동측에 있는 그 동측의 옹벽의 그 아파트 옹벽과의 그 옹벽도 대단히 높고 지금 전체적으로 성토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보였어요. 이 안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 공간을 좀 독특하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슬로프로 올라갔다가 이제 밑으로 이제 하는 성절토량이 좀 꽤 되는 그런 안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 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49번 안하고 74번 안이 연면적 초과입니다. 1000제곱미터가 넘어가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화 구획을 철저하게 이제 계획을 해줘야 되는데 연면적이 좀 초과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면서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운영위원회에서 공지가 왔기 때문에 49번 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52번 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층 예, 지하층에서 이제 뭐 8m 도로에서 들어오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평면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형태가 굉장히 유연한 좀 어떻게 보면 자유곡선적인 그런 느낌의 좀 건축물로 받아가지고 내부 공간에서 보면은 이런 이제 유연한 공간들이 보면은 굉장히 좀 이제 어떻게 좀 애들이 좀 뛰어다니는 공간이니까는 좀 그런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좀 고려가 되었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대신 이제 좀 안에 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정성스럽게 전부 다 표현을 해가지고 내부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반면 약간 좀 복잡하게 좀 보이는 그런 면도 좀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재밌는 구성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들어와서 방풍실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요 들어오는 요 부분이 좀 가려져 가지고 좀 밖에서의 좀 인지에 대한 게 조금 부족해 보이는 면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1층 평면도 오른쪽 거 보여주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들어와서 그다음에 좀 여기가 이제 다목적 홀인데 들어왔을 때 승강기호라고 좀 같이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1층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기 2층, 3층 예 여기를 보여주시면은 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좀 전체적으로 좀 유연한 곡선 면에 있어서 뭐 이런 이제 발코니라든지 외부 공간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좀 활용도라든지 재미는 좀 있어 보이지만은 일단 구조적인 면에서 좀 여기서 여기까지 안에 어딘가에 좀 기둥이 하나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너무 또 유연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거푸집에 대한 좀 시공성과 그리고 공사비 문제는 좀 어느 정도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역의 콘텍스트나 아까 유연한 표현 그리고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구성 또 약간 좀 그 심리나 초현실적인 그런 느낌 주변의 콘텍스트에 잘 어울리는 느낌의 평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아닌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외부 테라스나 이런 부분들 계획도 아주 재미있게 잘 돼 있고요. 바다의 조망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입니다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그 각 층마다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가족센터의 취지에 맞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안이라고 그러니까 바람직한 그런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호불호가 조금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동전의 양면처럼 큰 규모의 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단면적인 구성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북스텝이라든가 이제 그 어떤 그런 비교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이제 하 의원님께서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안이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구조적으로는 보충이 늘어나면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2차에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은 구조적인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같이 발표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결은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가 번호 74번 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 안은 타 안들과는 조금 다르게 평면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평면도 한번 봐주시면은 주출입이 보행자 주출입 여기 이제 계단 형태가 조금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이제 주로 그 뭐야 이렇게 주택 소도로가 되고 이쪽으로 올라오는 도로인데 전면을 좀 확보한 것은 좀 장점으로 보이나 이러한 이제 기존의 어떠한 이렇게 주택과 연결된 요 부분에 조금 계단으로 조금 이루어졌다라는 점. 그다음에 그 형태에 비해서 요 형태가 조금 사선이 조금 들어갔다라는 면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평면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에서 이렇게 사실 네 개의 네 면이거든요. 네 면을 이렇게 지하로 팠다라는 것이 제일 많이 아쉬움이 들고요. 이걸로 좀 레벨에 대한 스타디가 조금 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치도를 잠깐. 이 안은 이제 다른 안들이 대부분 이제 이쪽에서 주차를 여기 15m 도로 측에서 주차를 해결을 하고 이쪽은 이제 보행으로 대부분 열어두는 마당을 만드는 안들이 많은데 몇 안 되게 이 아파트 쪽에서 오는 동선 흐름을 되게 좀 크게 본 듯한 안입니다. 그래서 동선 이렇게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전면 도로변으로 이렇게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지만 계단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안쪽으로 여기서 아파트부터 이렇게 뒤쪽으로 나오는 길을 만들어내는데 좀 많은 노력을 한 안으로 보이고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르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면에서의 그 8m 전면 도로면에서의 접근성에는 약간 의문을 드는 아니건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너무 작은 규모의 지하 주차장을 팠다는 것에 대한 의문도 드는 아니긴 합니다. 평면을 잠깐 봐주시면 2층, 3층 평면을 잠깐 봐주시면 그리고 이렇게 이제 메스가 2형을 띄면서 여러 가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안처럼 만들어져 있는 이런 메스들을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해서 평면을 만든 흔적이 보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작은 건물이 아까 앞에 봤던 어떤 그 안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완성도 면에서는 조금 너무 사선이 많지 않나. 너무 그 예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약간의 그 불필요한 공간들이 보이지 않나. 그런 것도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러나 이런 형태, 이런 작은 땅에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는 뭐 자체만으로도 좀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되는 안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4번 아니었고요. 74번 안도 지금 1000제곱미터가 넘어서 방화구역 설치 부분이 이제 미비한 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위반 사항이라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려해서 평가해 주시면 74번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84번 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 이미지. 되게 조감도 이미지 보면 되게 매끈해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메스를 각 층마다 틀어가지고 좀 다이나믹한 메스를 좀 구성한 것 같고요. 층별로 이렇게 메스를 틀면서 그 틀어놓은 메스의 이제 외부 공간을 다양하게 배치한 것 같아요. 뭐 지하 1층의 맞이 공간, 1층의 전시 공간, 2층, 3층의 테라스를 남쪽과 4층까지 서쪽을 향해서 테라스를 구성한 건 좀 재밌게 봤었고요. 그다음에 골목길에 대한 접근성은 뭐 충분히 잘 열어준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화면도 한 번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암도서관에서 올라오는 여기 지하층인 것 같습니다. 우암도서관에서는 작은 골목길에서 이제 충분히 열어줘서 마지공 구출입구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필요티 해서 충분히 열어줘서 개방감이 좀 더 다른 이런 안들이 몇 개 있었는데 충분한 개방감을 확보해 준 것 같고요. 뭐 내부에는 뭐 2개층 스텝 놀이 공간 만들어줬던 것 같고, 다만 좀 이제 그 경사로 처리 약간은 이 경사 남측의 도로변의 골목길과의 연계는 조금 폐쇄적인 느낌도 개방적인 부분 너무 개방적이진 않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후면이요. 아래쪽에 남측. 아래쪽에 네. 남측. 좀 네, 서로 네, 있는데 네. 열어주긴 했지만은 열어주긴 했지만 그 부분이 네, 약간 좀 적극적이지 않았다. 네. 예. 다른 층이랑 다르게 사무공간 이해는 좀 2층에 있었어요. 사무공간 2층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위아래로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다 끝나시죠? 하이 의원님.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지하 1층하고 그다음에 이제 1층에 좀 이제 뭐 방풍실을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외부에서의 출입에 대한 그런 인지는 충분히 좀 확보가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각 층에 좀 다목적 소통 공간이 좀 각 층에 좀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좀 이제 지침에서도 보면 좀 이런 각 개별실과의 좀 연계라든지 뭐 확장성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유리하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좀 외부에 좀 다양한 좀 발코니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중간중간에 좀 배치를 해가지고 한 3, 4층 좀 위에 그 좀 보여주시면 왼쪽 거. 예. 이게 보이시면 이제 뭐 소통 공간을 통해서 좀 외부의 그런 이제 테라스와 좀 연계된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좀 사무실이라든지 각 실에서 좀 다양하게 좀 이제 테라스를 좀 개별적으로 쓸 수도 있고 뭐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고 좀 그런 공간감이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돋보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대신에 이제 지하를 보시면은 이제 좀 뭐 구조적인 뭐 그런 쪽에서 충분히 해결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좀 커뮤니티 스텝 중간에 좀 기둥이 하나 딱 박혀 있는 게 조금 이제 그 부분은 좀 구조적으로 좀 해결이 좀 되면은 좀 더 개방적으로 좀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추가적인 의견 혹시? 없으시면 84번이었고요. 86번 작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아, 그러네. (86번) 86번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뒤에 95번 먼저 할까요? 네. 가능합니까? 아, 86번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순서를 바꿀 때 괜찮습니다. 다 봤으니까. 뭐. 예. 당황되시겠어요. 당황한 건 아니에요. 혹시 다시 봐요. 그, 전체적인 뭐, 이 평면에서의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무난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역시 지하와 1층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하는 1층과 지하의 이제 외부 전면에 있어서의 고려가 상대적으로 타 안에 비해서 좀 부족한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또 인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대 컨템포러리한 그런 트렌드보다는 좀 옛날의 느낌, 그 레트로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안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요 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도로 레벨을 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그다음에 외부 공간에 대해서 이 주출입에 대한 접근성이 조금 이제 주차를 두어가지고 장애인 주차를 두어가지고 이렇게 좀 공공성에 대해서 좀 열어주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코멘트가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안과 이제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혹시 86번이 준비가 돼 있나요? 하고 있나요? 그럼 97번 함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네. 평면으로 좀. 뭐 다른 여타한들처럼 다 컴팩트하게 코어를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고요. 뭐 이제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시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안처럼 보입니다. 다만 어떤 이 형태적인 라운드와 코어와 이 실과의 배치를 이제 코어를 이렇게 거의 대지의 가운데 쪽에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 이쪽으로 안 넘어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들이 다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좀 건물 형태는 이렇게 유연한 곡선을 사용을 했지만 평면 내부는 코어에서 너무 이렇게 복도가 너무 좁은 복도, 홀 개념이 아닌 복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 이 외부의 어떤 이 곡선들이 안쪽으로 좀 파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형태의 평면들이 좀 나왔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안입니다. 네, 심의원님. 인면이 다른 거에 비하면 되게 이제 많이 랜드마크적 상징적 이미지를 좀 많이 고려했던 작품인 것 같고요. 재료에 대한 고민들도 많긴 했고, 그다음에 이게 서측에 대한 일사를 고려한 작품인 것 같아요. 일사를 고려해서 루버를 설치했었었고, 대신 이제 건물이 대지를 통해서 딱 앉혀 있는데 출입구가 실제로 한 곳밖에, 서측항 진입이 한 곳밖에 없으면서 다양하게 진입을 하거나 열어주긴 열어줬지만은 건물이 그 대지 위에 이제 통으로 올려져서 앉혀져 있는 느낌, 경계가 확실히 지어진, 이 라운드를 통해서 대지 외부와 내부와 외부가 좀 경계가 지어졌다는 느낌이 좀 네. 들었습니다. 이면을 저도 참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재미있고 완성도 있고 참 좋은 안이라고 봤는데,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아까 동전의 양면처럼 테라스 내지는 내부에 이제 어떤 그런 볼록볼록한 그런 것들 사이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불호가 이렇게 딱 라운드 해가지고 내향형의 어떤 그런 측면이 돼 있어 그런 부분들이 또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안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98번 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86번 먼저 하시죠. 네, 우리 화우진. 그만하셔야겠네요. 네, 86번입니다. 네. 86번은 좀 디자인적인 좀 감각이 있는 안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저층부라고 해야 되나? 하부 이제 상계층하고 좀 상부의 이계층을 좀 디자인적인 재료 면에서 이제 확실히 좀 나눠가지고, 네, 그렇게 좀 처리를 했는데, 뭐, 거기는 좀 호불호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 이제 뭐, 다양한 이제 테라스라든지 그런 면은 좀 좋아 보이는, 뭐, 전체적인 이미지에서는 좀 그래 보이고요. 대신 좀
지하 1층 부분입니까? 여기 좀 보여주시면은 그러면은 네, 공동 육아 나눔터가 좀 이제 뭐 직접 좀 출입이 가능한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안인데요. 근데 육아 나눔터 안에 좀 이제 저쪽 엘리베이터 옆에 계단실이라든지 뭐 그좀 기계실로 좀 통하는 그런 이제 계단실과 그리고 1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단실로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스텝이 또 중간에 또 위치해 있어가지고 확실히 이제 공용부와 좀 육아 나눔터를 조금 이제 구분을 조금 지어줬으면 어떨까 싶은 면이 좀 아무래도 커뮤니티 스텝에서는 좀 애들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1층에서 오신 분들도 좀 이용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냥 뭐 동선으로 사용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기 앉아서 뭐 책을 읽든 뭐 어떻게 좀 서로 소통 교류를 하든 그런 공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육아 나눔터의 그런 이제 좀 어떤 이제 나눔터 안에서 좀 어떤 내용들이 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소음이라든지 뭐 그런 좀 면이 조금은 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합니다. 육아 커뮤니티 스텝이 되겠죠. 아 육아가 제 86번의 가장 좋은 안으로, 좋은 부분으로 저는 봤던 거는 이제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이 내외부에 해당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 외향적인 거에 이제 중점을 둔 안은 내부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내향적인 거는 이제 외부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테라스가 부족하다든가 뭐 그런 것인데 이 안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가 내부의 어떤 커뮤니티 스텝이라든가 뭐 다양하게 그런 공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매스 조절을 잘해서 외부 테라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액자식의 바다를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조형 감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생각했을 때 단점은 화장실 부분이 이제 코아가 중간중간 이제 그 중심에 이제 박혀 있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 코아 부분이 약간 저 코아가 있는데 어떤 평면에서는 중간에 이제 화장실이 또 있는 그런 경우가 저기 있죠. 우측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데 어차피 뭐 적은 규모니까 해결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장점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참가 번호 98번. 8번 작품. 이렇게 해서 98번, 마지막 작품입니다. 네. 배치도, 98번은 코아를,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 조금 중요한 부분에 코아를 둔 작품이고요. 주 진입이 이 뒤쪽으로 와서 여기 그 장애인 램프가 조금 연결이 돼서 주 보행 동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평면도 보여주시면은 1층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 진입이 이쪽으로만 들어와서 여기가 다 닫힌 공간이 된 게 조금 제일 많이 아쉽고 요게 이제 남쪽이고 뷰가 조금 좋은 지형인데 이 부분이 다 닫혀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석된 작품으로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좀 내부 지향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의원님? 네,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극도의 효율을 좀 추구하시는 분이 만든 평면이 아닌가. 보행자들은 정말 조금만 걸어도 건물에 접근이 가능하고 뒤쪽에서 아파트 계신 분들도 이렇게 주차장하고 상관없이 안전하게 건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최우선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계획안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또 주차도 이렇게 뭐 많이 넣어서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그런 약간의 포인트가 효율에 너무
좀 치우쳐져 있지 않았나 약간 그런 아쉬움이 드는 그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98번의 경우에도 이제 5층으로 계획했는데 이게 이제 5층 피난 계단을 계획을 5층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획해주고 방학 계획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평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명 혹은 3명의 의견을 들으면서 각 18작품에 해당해서 한 번씩 다 리뷰를 끝냈습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오후 3시 45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리뷰까지 전부 다 마쳤고요. 우리 또 심사 주안점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투표의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현재 18개 작품 중에서 5개의 안을 각 심사위원별로 투표를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혹시라도 동점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 투표를 해서 내일 5개 작품 심사를 할 수 있는 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하나. 5분 정도. 5분 정도 쉬고 예. 10분 정도.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화장실도 가고요. 한 10분 정도 쉬고 다시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에서 우리가 이제 그 공모 안에 대한 주안점, 설계, 보는 관점, 주안점을 이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18개 작품에 대한 리뷰를 장시간에 걸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그 상위 5개 안을 통해서 내일 발표를 하게 될 5개 안을 이제 투표를 해서 뽑게 되는데요. 각 심사위원분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5개 안을 투표를 하셔서 그 다음에 투표 결과에 따라서 5개 안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투표를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표지 발표해드렸고 화면 새로 고침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인증 하는 게 맞네. 인증이 휴대폰 네, 인증. 확인해 드릴게요. 이쪽 버튼을 누르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심사위원분들 완료되었고요. 심사위원장님께 확인된 네, 위원장님 화면 새로 고침해서 기대 결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하기 때 제 것만 나오는데.
아, 이거는. 아, 잠깐만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금 동점이 4개 작품은 이제 상위로 올라가는 게 됐고요. 근데 세 팀이 2표씩을 받아서 이 세 팀에 해당돼 가지고 투표를 한번 다시 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지금 공지해도 되겠죠? 상위 그거는 공지 안 할 거고요. 5표, 3표, 4표, 3표 받은 팀들이 있는데 그럼 공지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나머지 이제 동일한 표를 받은 세 작품이 있는데 그 세 작품 중에 한 작품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25번, 26번, 86번, 25, 26, 86번. 예. 이 세 작품 중에서 한 표를 투표를 하셔서 최종적으로 올라갈 한 작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죠. 네, 위원별로 한 표씩 걸로. 네네네네. 한 표씩 하는 게 낫겠죠? 네네. 25, 26, 86번. 예. 이거는 할 때마다 새로 고침을 해야 되네요. 네. 네, 지금 투표지 발송됐습니다. 화면 새로 고침해서 투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1차 투표에서 동표를 받은 25, 26, 86번에 대한 위원별 상위 한 표씩을 행사하는 투표입니다. 지금 그 투표지 접수 완료돼서 투표 결과 위원장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 1차 투표 결과에 대한 확인 서명이 아직 투표가 안 돼서 네. 체크하고 네, 네, 동일하게, 1차 투표도 서명을 할까요? 네네. 네네. 확인하고 서명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1차 투표 결과 확인서는 접수됐고요. 위원장님 2차 투표 결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또, 표수가 같은, 한 표가 떨어지고 한 표수가 같네요. 이렇게, 투표 받은, 다시 한번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표씩 받은 작품은 26번과 86번입니다. 26번, 86번. 네, 이제 나눠지겠네요. 네. 네, 지금 투표지 발송해 드렸습니다.
2차 투표에서 동표받은 두 작품 26, 86번 중에서 위원별로 상위 1개 팀에 투표하는 표지 5분 다 접수됐고 위원장님께 집계 결과 보내드렸습니다. 네. 네. 발표하겠습니다. 열띤 3차 투표에까지 하는 과정 속에서 참가번호 86번이 선택됐습니다. 86번. 아쉽지만 26번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개 작품을 좀 말씀할 수 있게. 저희가 그 2차 심사 대상자 확인서를 최종적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네. 그거 서명하시는 걸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이로써 참가번호 10번, 22번, 52번, 참가번호 84번, 86번 이 5작품이 최종 2차 라운드에 올라가는 5작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내일 잘 준비하셔서 발표와 이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멘트 하면 되겠죠? 네, 저희가 지금 2차 심사 대상자 확인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확인하는 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 새로 고침해 주시면은 네. 투표지 위치랑 동일하게 최종 심사 결과 확인서 보실 수 있고요. 서명 책박스에서 제출해 주시면은 완료하겠습니다. 제출됐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5분 서명이 다 적용된 걸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네네. 보고 말씀해 네, 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좋네요. 시스템. 내일 평가사유서는 이 뭐 글로 쓰는 건가요? 이렇게 타자로 하나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둘 중에 하나 타이핑 하실 수 있는 노트북 준비해드리던가 아니면 수기로 써서 저희가 입력해드릴 텐데 오늘 내일 준비되는 대로 안내드릴게요. 지금 2차 심사 결과 확인서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네. 최종 심사 결과 내일 파이널 라운드에 올라가는 5작품은 참가번호 10번, 22번, 잘 안 보이네요. 네네. 52번, 84번, 86번 이 5개 작품이 최종 라운드에 올라가는 것을 공지하면서 오늘 1차 부산 남구 가족센터 건립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위원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가하신 여러 설계사무소 및 업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